안녕하세요. 드림치과 원장 박종욱입니다. 오늘은 교정하신 분들이 되게 람니트하러 많이 오시게 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교정 후에 옥리가 되는 바람에 람니트 치료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후 옥리의 라미네이트 치료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교정 후에 치아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옥리라고 부르죠. 교정 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람니트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 경우에도 웃을 때 치아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여서 예쁘게 보이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치아가 정말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치아 끝의 각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으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람니트 치료를 하기가 사실은 참 편합니다. 되게 치아 삭제를 되게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도 돼요. 우선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치아가 어떻게 치료가 될지를 왁스업 정밀 진단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치아가 정말 좀 삭제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미세한 삭제를 하면 좀 더 결과물이 예쁘게 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람니트를 제거했을 때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삭제만 하기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삭제가 된 건데, 아마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다면 이게 그냥 자연치아 상태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삭제가 되었죠. 이 부분을 아주 미세하게만 삭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삭제가 중요한 이유가 보통 교정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사이사이를 조금씩 삭제하면서 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본래보다 치아가 너무 밀접하게 붙기 때문에 이거를 라미네이트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면 여기에 세라믹이 예쁘게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왁스업된 모양을 갖고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실제로 람니트 후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요건 임시치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라믹으로 라미네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라미네이트 치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환자분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죠. 이때 아까 전에 아주 미세하게 삭제했던 부분, 이 부분이 세라믹이 예쁘게 그 사이를 싹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치아를 예쁘게 감싸고 거기 부분이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양쪽의 람니트를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무삭제 람니트가 거의 가까운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후의 모습이에요. 잇몸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치아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있죠. 치아의 입체감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치아 끝에 투명감까지 거의 자연차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미네이트가 마무리가 돼서 치료 전에 이랬던 미소의 느낌이 굉장히 치아가 좀 더 잘 보이고 웃을 때 좀 더 환한 느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어요. 이렇게 람니트 치료를 할 때 특히 교정 후에 옥리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람니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요, 이분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괜찮은데 옆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치아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정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아 끝이 들어가면서 옥리가 돼 버렸는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치아 끝을 바깥쪽으로 빼는 방식의 라미네이트를 할 거예요. 이 치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움직임이 없어야지만 뻗어진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쪽 잇몸과 가까운 쪽은 정말 얇은 세라믹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더 두꺼운 세라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의 부위마다 두께가 좀 더 다르게 제작이 돼야 되고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주 얇은 부분은 거의 0.1mm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원데이 방식이나 이런 건 절대 제작이 안 돼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들은 원데이 방식으로는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왁스를 이용해서 역시나 왁스업 정밀 진단을 진행을 해서 치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미리 환자분과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임시 치아 모양이 환자분이 마음에 드시고 이게 기존에 들어가 있던 느낌이 바깥쪽으로 나온 게 적응이 쉽게 될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됐다면 이제 세라믹으로 제작을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올려놔 봤어요. 한쪽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 세라믹이 치아를 잘 더 감싸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교정 후에 옥리가 되면은 미소가 되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어도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미니트 치료를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무삭제 라미니트이기 때문에 치아의 손상이 없어요. 치아 건강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결과를 얻기 굉장히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치아 끝의 투명감, 이런 투명감은 이 자연치아의 젊은 자연치아의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잘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가 굉장히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옥리 느낌도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보면은 치아는 좀 더 밝아지고 젊은 치아의 특징이 투명감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옥리가 해결돼서 무삭제 라미니트의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